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기유일이 되겠고요. 일진,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기라고 하는 천간이 오늘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라고 하는 천간은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의 기운,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고요. 천간 6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무토가 5번째 천간, 다음으로 무토 다음에 기토가 6번째 천간이 되면서 무토하고 기토하고 차이는 무토 또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지만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무토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된다. 이것이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데 그 성질에 있어서 음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스러움을 말할 수도 있는데 토에서 이제 음토와 양토의 차이는 양토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넓고 높고 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비해서 양토인 무토에 비해서 좀 작고 아담한 그러한 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고황토라고 해서 큰 산 같은 거라든가 광야 같은 거, 평야 같은 개념의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방대한 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전원토 있죠. 사람이 읽어낸 논밭 같은 그런 토 내지는 텃밭 같은 개념의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보았을 땐 분토라고도 합니다.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갖다가 분토라고 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하고 비옥한 그런 토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하고 차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건토, 즉 마른 토라고 해서 조토 또는 마를 조자를 쓰죠. 마를 건자를 씁니다. 그래서 건토 또는 조토라고 해서 무토는 마른 땅입니다.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가 되죠.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하죠. 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이라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니사, 습니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토보다는 기토가 비옥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죠. 토생금,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조건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생금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습토가 뭐고요? 건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는 천간으로는 무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미토라든가 또는 술토가 건토가 됩니다. 또 건토에 대비되는 개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면 습토는 무엇이 되느냐? 습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기토가 습토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진토라든가 축토가 이렇게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진중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 안에도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 이건 지장간을 좀 보신 분들은 진토하고 축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을 일반론적으로 잘 알 수 있지만 기토가 습토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해 둬야 될 거. 천간으로 무토는 건토인 것이고 천간으로 기토는 습토인 것이다. 그래서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하는 것이지 무작정 마른 땅이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무토, 기토 모두 마찬가지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개수가 있어서 이 개수는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수화 기재가 잘 이루어지는 토가 아주 좋은 옥토가
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에는 무토는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취해서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기토 자체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굳이 왕하다 하더라도 소토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간목을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무토처럼 기토는 간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화초나 작물이 이미 심어져 있는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텃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정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별도의 간목이 필요 없고요. 간목도 필요 없는데 을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잡초, 을목은 잡초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을목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텃밭에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가 가지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이런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면 그 잡초는 뽑는 겁니다. 가지라든가 오이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건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면 잡초는 을목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뭐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을목은 반드시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건 기토는 사시사철 병화하고 개수를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죠.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바뀌는 것이지 신월이라고 하는 배경이죠. 배경이라고 하고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간이 태어난 배경, 일간이 태어난 계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보다 절기로는 일단은 입추와 입추가 처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입추가 됨으로 인해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의 권역에서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의 권역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입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입자를 써서 가을 주자를 쓰죠. 입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넘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초가을이 되는 개념이 바로 신월의 입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을 초가을이라고도 하고요. 맹추 만맹자를 써서 맹추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개념이고, 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신유술 월이라고 하는 개념, 자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계절,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사오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되면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된다. 해서 신유월이 12개월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금왕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단 금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금극목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금극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죠.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가 있으면 그 수는 금의 생을 받기 때문에 수 또한 같이 왕해지고요. 금수가 같이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토생금이죠.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인데, 금이 너무 많게 되면은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토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하기 때문에 토는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라든가 을목이었다 그러면 금이 왕한 계절에 태어났으니 간목은 약해질 것이고요. 지금처럼 머지기처럼 무토기토 토가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금왕절이 태어나게 되면 토생금하는 것이나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이 일간의 기운을 너무 과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기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신월은 금이 왕한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니 토약의 금 왕한 그런 사주국사가 되겠죠. 일간이 약한 것이고 상관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면 안 되죠.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방조해 주거나 일간을 생조해 주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일간을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경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간을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기토라든가 무토, 어저께부터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무토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의 기운을 과설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화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일간 자체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으면 일간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성은 금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신유월에 무토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비경업제보다는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만약에 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견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같은 토가 있기 때문에 토가 토를 도와주죠. 형제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토는 다시 금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지만 하나는 나를 오히려 또 금을 생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성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존해 줄 뿐만 아니라 금도 같이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 화를 얻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일석이조의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상이 왕할 때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비경겁제가 있어야 되겠죠.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비경겁제 또는 인성 중에서 무엇이 있으면 더 좋을까요? 라고 하면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더욱 좋다.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 역시나 무토나 기토나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면 용도가 없죠. 마른 땅에 씨를 뿌려봤자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가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기토가 윤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화하고 재성인 수를 얻어야 되는데, 인성은 정인인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재성은 편재인 개수를 좋아한다. 만약에 신월의 기토가 태어났는데 병화를 입고 개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암장된 월지 자체의 신중 임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이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내가 꺼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수가 별도로 없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개수는 있는데 화가 없다, 이거는 좋지 못한 것이요. 일간이 약하면 상관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성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재성을 얻다 하더라도 반드시 인성은 꼭 갖추고 있어줘야 된다. 하다못해 인성이 없으면 비경겁제라도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지 식재를 다 감당할 수 있다. 식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내가 재물도 얻는 것이고, 내가 근명성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식재를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 인기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가끔 카페 같은 데 보면 일간 왕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모르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괜히 또 신약하게 또 이걸 또 택일 하는데 애를 극신약으로 만들어 놓고 뭐 사주 좋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핵심으로 놓고 보는데,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쇠의 중화하고 한열의 중화를 말하는 것인데, 일간 왕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중화를 전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날씨 사주가 뜨거운 여자 이거 보지 않는다, 중화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는 감법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사주 감명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뭘 할 수 있다? 혹세무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을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중에서도 양금, 양에 해당이 되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관계, 즉 일간 기토가 신금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아생자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은 뭐의 줄임말?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떻다? 음대 음 또는 양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 즉 음대양, 양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음토가 양금을 보았으니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기토가 신금을 보면 상관이 되는 것이고, 격은 그냥 상관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월은 금이 왕하고 토는 약하다고 했으니 나는 약하고 식상이 왕한다. 즉 토생금 하는 것이나 일간 약하고 금이 왕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나의 기운을 설기한다. 그래서 설기과다 또는 설기태과 이렇게 보시면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즉 이건 또 마찬가지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토금 진상관격이라고도 놓고 볼 수가 있죠. 진짜가 붙어서 진상관격이 되면 이건보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일간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뭐다? 설기태가 설기과다, 토금 진상관격들은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식상이 왕할 때는 비경급제보다는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인성이 일간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식상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좋은데, 개수보다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임수를 먼저 보는 이유는 제가 격국에서 조금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그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이 맞지만은 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신중에 있는 지장간이 문제가 되죠. 무토 신에는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서 용신 격국으로서 취용하지 않는다. 신중에 있는 무토는 거의 없다라고 그냥 전문 용어는 이제 개무시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신중에 있는 중기인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사주의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음토인 기토가 양수인 임수를 보게 되면 정제격이 되죠.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관계, 상관 생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관 생제. 이것은 왜 상관 생제입니까? 자, 월지에 있는 상관이고 그 상관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새는 상관인 금이 재성을 생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상관생제의 틀은 갖추었지만 상관생제, 진정한 상관생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간이 왕해서 상관과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상관생제가 되는 것이지, 일간이 개뿔 힘도 하나도 없으면 상관생제가 아니라 설기태과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모양은 폼나 보이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이것이 폼생폼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설기태가가 상관생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비경겁제 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신월이 금왕절이라서 일간이 약한 것이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지에서도 또 유금을 보게 되면 금이 더 왕해지게 되니 일간 기토의 기운은 더욱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연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일간이 왕해야지만 뭐 식상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 재성구가 또 감당할 수가 있겠고 관성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일간은 약해서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인신상충까지 하게 되니 나는 약해져 있는데 주변에서 싸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릴 수도 없고요, 말릴 힘도 없고요, 말릴 여력도 없고요, 말릴 정신력도 없습니다. 이거 인신상충되게 되면 뭐 상관이 왕에서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인신상충하여 상관이 약해져서 좋을 것 같지만은 격이 깨져버리게 되니 이거는 바가지가 깨져서 바가지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정관도 깨져 있으니 뭐 정신세계가 올바르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 투출되어 있으나 무토 기토 입장에서는
갑제가 되겠죠. 군비,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 군비쟁제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데, 일간이 약해 죽겠는데 지금 뭐 군비쟁제가 뭔 상관이겠습니까? 무토도 뿌리가 없는데 이건 군비쟁제를 논할 필요가 없고요. 일간이 약해서 뭐다? 이거는 거의 식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인신상충까지 얻어 맞았으니 지금은 거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는 아주 좀 고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신은 뭘 얻어야 될까요? 당연히 약한 일간 기토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 인성이면 좋을 것이고, 하다못해 비견겁제를 얻으면 좋은데, 식재 관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된 거죠. 식재관 하니까 또 초학자들 보죠. 식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 그죠? 재는 재성, 그리고 관은 관성을 줄여서 앞 대가리만 똑똑똑 따가지고 식재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식재관이 또 뭐 다른 육친이 있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또 간혹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면 상관격, 토금 진상관격에 설기태가 설기과다, 유금이 있으니까 일간이 더 약해질 것이고요. 임수 투출되어 있으면 재성이긴 하지만 일간이 왕해야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임목이 있어서 인신상충하니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지진난 것과 똑같습니다. 무토가 나를 도와줄 것 같으나 무토도 힘이 없죠. 내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형제 자매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봐야지 식재관, 식상, 재성관을 보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갑자시를 보게 되면 답은 말씀드렸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나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이 약한 기토가 간목을 보면 정관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 기토가 약한데 더욱 약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고요. 을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지에서 비견이 축토를 봤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인신상충의 이 유금은 축토를 보게 되면 유축합을 해서 이거는 금이 유축 회금을 한다죠. 합해서 금이 되는 것이니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문제는 을목에 투출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생신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되어 일단은 병화를 얻은 것은 매우 좋습니다. 병화는 기토를 생할 것이고 뭐 왕한금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도 되겠죠. 이 병화는 무토도 도와줄 수 있겠죠. 당연히 병화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병인시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좀 안 좋은 뜻은 뭐냐면 이거는 기토가 지지에 뿌리가 없어요. 일간 기토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인성 하나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는 일간 기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내 육신인 인성에 의해서 의지하는 것이니 정신력이 강하지 못하겠죠. 남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보단 자꾸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 물론 인성 얻은 것은 갑자시, 을축시, 임신시, 계유시, 을해시 등등등등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생신은 아닌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좋은 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묘시는 절대 되지 않겠죠. 그 인신충에다가 묘유충까지 되게 되면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는 인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겁재를 봤습니다. 천간에 무토, 기토, 무토에 진토까지 있으니 이거 토가 너무 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토가 왕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인신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진유합금이 되죠. 지지로 진유합 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진토의 뿌리를 이 천간에 있는 무토, 기토 세 개가 여기에 뿌리를 두는데 진유합금해서 토가 금으로 화해버리면 천간에 있는 것들이 지지에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수는 토가 4개니까 많아 보이지만 왕세를 갖다가 개추 세가지고 왕세 세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잘 때 왕세를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사주가 이제 화운 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사주가 금순으로 가게 되면 이건 결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금순으로 갈 때는 비견겁제를 그나마 얻어서 좀 기토 일간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다? 조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시가 되면 이 사화가 있어서 또 기토를 생겨줄 것 같으나, 인신중의 요구는 사유회금이죠. 아까 유축회금인데, 이거는 원래는 사유축 쭉 삼합을 말하는 거다. 회금을 말해서 원래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유축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사유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축이 빠졌다 하더라도 준삼합이라고 해서 사유회금 될 수 있으니 사중에 있는 병화가 약해지고 금이 더 왕해지는 결과가 도래하게 되니, 이 또한 여기 금은 요거는 그나마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요 이후로 운세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여기까지 정미, 병을일사, 갑진까지는 그래도 화토운으로 가니 괜찮으나, 그 이후 운세, 즉 이렇게 올해 오늘 태어나게 되는 사주는 뭐였다? 초반은 어떻게 좀 좋을 수는 있죠. 특히는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근데 중반, 말년이 좋지 못한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딱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시지에 있는 오화 하나에 딱 의지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보면 이렇게 왕한 사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주. 자, 임신계유시가 되면 무조건 이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임신계유시가 되어 있는데,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순으로 간다?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너무 뿌리가 없고 인신상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금수가 많아서 일간의 기운이 너무 과설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생시를 가지고 이거를 보충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 생시도 좋은 생시가 없기 때문에 대운인에서도 이거를 보충하기 좀 합리적인 생시를 얻기가 좀 어려운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오늘은 태기를 하지 않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면, 저는 만약 오늘 부득이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면 경호시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병인시는 좋을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기도 그렇고, 병인시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땐 병인시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거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요 대운만 지나가게 되면 병인시라 하더라도 이게 썩 좋은 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히 이 생시가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날이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